자, 두산중공업 오늘의 경우는 급격하게 14% 조정입니다. 그동안 이제 들어올린 이후의 조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낙폭 과대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돌릴 수 있겠느냐, 오늘 기준에서도 뭐 끌어올리려면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올리는 폭의 흐름이 좀 과하다는 기준인데, 다 필요 없이 끌어올려 놓겠느냐의 기준에서 다 필요 없이 그렇다면 기준 거래량 놓고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최소 범위는 이 정도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 최소 범위는 200만 주를 터져줘야 움직임이 나온다. OMA, 20MA의 거래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대략 뭐 100만 주 수준의 거래에서 들어올려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가격 반발력은 나올 수 있더라도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그 흐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서는 무엇보다 거래량 거래대금 중요하다. 매물이 여기 쌓인 거 아니냐. 그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게 뭐 매물일지 아니면 주가만 그 밀려 내려온 것일지 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은 이제 심리적인 면, 뭐 절반의 기준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심리적인 면의 기준이 될 텐데, 그 심리적인 면의 그 되돌림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바닥에서부터 너무 멀고. 그리고 오늘 뭐 매직 계산기로 두산중공업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13,000원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번 말씀드렸을 때에 5% 기준 잡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방안에서도 직장인 방에서 이제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 두산중공업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나요? 요건가요? 어, 흠이가 잤네요. 두산중공업 질문 주셨는데, 두산중공업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리고 죄송해요. 교육 없습니까? 저는 답변을 못 드렸어. 죄송합니다. 어제 야간에 주셨는데. 그리고 두산중공업 어떻게 할까요? 하셨는데 차익 실현 범위를.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어제 기준인가요? 말씀드렸을 때 5%의 요건가요? 고점 대비 5% 이상 조정 시에는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제 기준에 5% 그러니까 3만 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 범위가 어제 설정이 됐는데 종가 기준으로 뭐 더 들어 올려 버리니까 결국은 가져갔더니 올라가더라의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게, 가져가면 올라가더라를 기준을 잡아버리면 너무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뭐 간다 못 간다를 이야기 결코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매입 단가 대비해서 첫 번째 기준, 매입 단가가 이렇게 13,000원에 놓여져 있다. 아주 저점에서 편입이 했다. 13,000원을 떠나서라도. 그러면 이 3만 원 어제랑 똑같습니다. 3만 원의 기준이. 그러니까 어제도 몇 번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방송 원고에 어제 가져갔던 두산중공업도 체킹을 해주세요. 어제 거 그대로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기준은 고가와 시가, 그 의미가 없죠. 지금 이제 저가의 기준이죠. 저가와 고가의 기준에서 요 범위의 3분의 1, 2분의 1 지점에 되돌림의 흐름이 돼야 되는데, 29,150원, 31,100원을 놓고 잡기에는 너무 멀단 말이에요. 만약에 나는 얘를 무조건 나는 개별적으로 단타를 치겠다 그러면 지금 들어갈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절 범위를 오늘 저점이 무너지면 26,400원이 무너지면,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1,000원의 기준이 되죠. 그러면 4% 밀리면 손절 범위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가가 만약에 여기다. 그럼 여기서 이제 편입의 기준이 잡히고, 저가가 이탈되면은 여기는 손절이 된다는 거죠. 로스컷 손절. 여기가 이탈되면 손절. 그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편입의 기준이 잡히면 편입 및 손절 기준점을 설정하는 범위가 이 정도. 그 다음에 편입, 손절. 이걸 명확하게 지키실 수만 있다면 개별 매매 기준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죠. 근데 투자 경고 종목의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좀 버겁다라고 하는 종목, 이 종목을 두산중공업을 지금 막연하게 돌릴 수 있겠느냐라고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많은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그 두산중공업의 경우는 100만 주의 거래량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개별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이상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200만 주가 터져주면서 장대 양봉으로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뭐 요 기준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요 기준에서도 뭐 예를 든다면은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200만 주 터지면서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모를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29,150원을 들어올릴 때에도 절반을 들어올릴 때에도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0만 주씩 터지지 않으면. 어제 우리가 HMM 봤잖아요. 거래량 안 터지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응? 거래량이 안 터지면. 두 번째 기준이 이 절반 이상을 들어올리는 31,100원의 기준이 되는데 명목 가격 30,000원 공방이 되겠죠. 거래량이 안 터지면 못 들어간다.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질문 내용이, 대표님 이거 뭐 어떻게 좀 조정받고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도 모른단 말이에요. 거래가 터질지 안 터질지 어떻게 알아? 예? 그러니까 거래가 안 터지면은 끝난 거고요. 거래가 이제 제한적으로 터지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붙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무리수가 있다. 5분봉 기준의 거래량 200만 주, 그리고 엔드 명목 가격 뭐 29,150원이든 150원 혹은 그리고 엔드 31,100원 돌파 확인, 이렇게 돼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거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따라붙을 수 있는. 지금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여기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제 손절 범위를 저점이 이탈되면 무조건 이제 손절 범위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기준에서로 보시면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이 거래대금 기준입니다. 거래대금 기준. 그렇게 해서 이 일본 기준에 여러분들께 그 두산중공업 가지고 나간 날짜별로 일봉을 좀 잘라서 준비를 해주세요. 오늘 방송 원고 가져갈 거니까. 요 줄을 그어드리면 2천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1조 이상씩 터져줘야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1조 이상씩.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은 뭐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최소 한 4천만 주씩은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3,500만 주, 4천만 주. 어제가 이제 8천만 주 가까이 터졌고 2조를 넘기는 거래대금 됐고, 우리나라 기준에서 이제 그 셀트리온 제외하고 나면은 셀트리온이 3조를 넘겼어요. 작년에. 근데 셀트리온 빼고 나면은 2조 원을 넘긴 게 시젠 신풍제약이거든 작년에. 그들이 그 거래대금이 거의 이제 뭐 정점에 달해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쉬었다 갔죠. 뭐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될런지. 예. 거래대금 회관의 요 기준 2조 원의 기준은 상당한 거다. 그렇게 해서 요 기준점대로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일본 기준에 이제 오늘자의 일본 보시고, 그리고 하루씩 땡겨서 봐보자고요. 하루씩 땡겨서 6월 21년 06월 08일 그리고 07일,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역순으로 보시면요, 난 여기서 들어갈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계속 캡처해서 드릴 테니까. 07일이죠 이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역순으로 다시 한번 쭉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요런 바닥에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을까? 교육받지 않으신 분들은 생각을 못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생각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지. 그렇게 해서 그 기준점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06일이 되죠? 04일이네. 04일. 네, 금요일 기준 04일. 계속 당겨서 놓고 보자고요. 여기서 살 수 있었을까, 저기서 살 수 있었을까, 이 기준을. 04일. 그 다음에 03일, 그죠? 그 다음 02일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02일날 저렇게 이제 20% 이상의 폭등이 나왔던 기준은 일단은 어찌됐건 빌 게이츠 뭐 워런 버핏 쪽에 이제 뭐 코멘트까지 형성이 됐던 거죠. 그리고 어제 날개 다른 부분은 수주.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불을 지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모멘텀들 명분들이 이제 뉴스들이 발생이 된 거고 그 이전에는 이제 원전 기준에서만 설정 범위가 잡힌 거고요. 이걸 역순으로도 한번 쭉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3일 뭐 요럴 때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이 사실상 맞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게 1일 기준이죠. 그 다음에 저 기준이 말일날 기준. 요게 저 시점으로 돌아가면은 나는 저거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는 거죠 사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 그러면 철저하게 기술적인 분석 교육 받으시고 내가 이런 자락에서 어떻게 편입의 기준을 잡을지. 이게 28일 HMM이 좀 많이 눌리네요. 일단 뭐 11시니까 언제든지 또 돌릴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때 놓고 보시고 28일 28일부터가 이제 2천억 넘긴 그 추세 범위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다른 내용 뉴스 내용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서 절반의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저기서 차익 실현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따라붙어야 되는데 개별 매매 기준으로 교육만 해드리고 따라붙지를 않았어요. 공식 매매 사인을 못 드렸어요. 그게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언제든지 이런 종목 나온다는 거고요. 26일 이때가 첫 번째로 2천억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이 나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13,000원대 기준에서는 2천억 이하의 거래대금이었기 때문에 윤정두는 여기서는 그냥 개별 매매 하시죠. 그러니까 2천억 미만 기준에서 요런 때 거래가 딱 터졌잖아요 일단. 근데 2천억 미만이라서 그냥 결론적으로 요날의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 따라붙을 수 있었느냐. 요날의 기준에 이제 첫 번째 스타트 범위가 우리로서는 잡힌 거예요. 오래간만에 거래가 실렸는데 2천억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역순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런 맥락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며칠이에요? 20일. 5월 20일 기준에 다시금 역순으로 보세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누릅니다.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개별 매매뿐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주춤거리고 있었죠. 갭 상승이 나왔지만 뭐 여기서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수익을 못 내는 상황이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요 기준 26일의 기준 이게 이제 첫 번째 거래대금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15,000원대 초반에 들어간 거예요. 15,000원 초반. 거래 터지는데요, 움직이는데요 기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범위에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17,000원 이후에 차익 실현을 했고 여기까지는 우리는 우리대로 교과서적인 기준에서 대처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기준에 따라붙었어야 되는데 다른 쪽의 주력주 HMM을 신경 쓰다가 이 자락에서 따라붙지를 못했죠. 잡아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안타깝게. 그러고 나서는요. 여기서도 또 갭상승 3%대의 추가 강세면 우리는 따라붙었어야 되는데 여기도 놓쳤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범위에 눌림목 그다음 6월 2일 날에는 개파락 이후에 워런 버핏과 뭐 빌 게이츠가 원전 관련해서 뭐 신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코멘트들 내용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단은 쭉 뻗어 올라왔던 꼬리. 그럼 여기서도 전량 차익 실현이에요 사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23,000원 이탈 시 전량 차익 실현. 이탈됐고 종가는 22,000원. 여기도 교과서적으로. 그 다음 범위는요. 못 들어가죠.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전 거래일 대비. 그러고 나서 이날 만약에 이제 따라 붙는다면은 거래대금 확인하고 또 1조를 넘기는 흐름이야 6월 4일이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어제 기준이란 말이에요. 6월 7일의 기준. 그러니까 어제 기준에 갭상승 이후에 수주 부분에 대해서의 내용이죠. 수주에 대한.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는 어제대로 3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또 전량 차익 실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더 올라가니까 냅뒀더니 더 가더라가 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냅뒀더니 더 가더라에 대비 오늘 기준에 이제 시초가부터. 그럼 오늘도 아까 매직 계산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5%면은 33,300원. 내가 저점에 샀어도 이 정도 범위에서는 차익 실현한다라는 기준. 그 기준점을 설정을 하자는 거예요. 난 지금도 그냥 기다릴 거야. 어차피 되게 많이 수익 났어. 그럼 마지노선만 잘 잡아내시면 되죠. 편입은요. 말씀드렸죠. 지금도 편입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손절 범위만 잘 설정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손절 범위만.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두산중공업의 경우는 여전히 이제 개별 매매 여기서 문자 사인 못 드립니다. 왜 투자 경고 종목이고 변동성을 감내하기가 좀 쉽지는 않으실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내일 기준에 또 가격 반발력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기준에서 그럼 움직임이 된다면 얼마? 이제는 1조 이상의 거래량 거래대금이니까 여전히 이제 3,500만 주, 4천만 주의 기준을 잡아서 놓고 봐야 된다. 그렇게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두산중공업의 전략 기준은 잡아가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일봉 단위의 기준에서도 한번 보시고 5분봉 매직 계산기 보시고 수급은 이제 누적적인 수급에 그러면 제한적이고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HMM이 이 녀석이 또 공매도예요, 그죠? 공매도 성향의 매도 물량을 이렇게 잡아놓는데 요 물량을 소진시키는데 또 나오고 소진시키는데 또 나오고 하면서 프로그램 쪽은 일단은 매수 우위로 잡혀 있지만 저 물량 때문에 질질질질 끌려 내려온 흐름이 형성이 됐어요. 뭐 아직까지는 11시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 강도가 월등히 살아나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어떻게 편입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산중공업 기준은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여전히 개별 매매 기준점 설정 범위로 놓고 보시면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은요. 거래대금 지금 800억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2천억 넘겨야 된다 그랬죠. 관망.